XDR 짰으면은 그럼 이제 K만 알려주세요. K. 아, 잠깐 쉬운 거부터 순서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K가 어려우니까 쉬운 H번부터 하는 겁니까? A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와, 뭐 처음부터 다 해야 돼? 처음부터 다 해야지. 그러면 뭐부터 그럼 뭐 그럼 30분 동안 너 뭐 하는 거야? 30분 동안 뭐 했냐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하면 되지 뭐. 뭐야? 일단 A를 보면은 A번은 녹화 방송을 보시면 일단 A부터 다시 보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또 보세요. 그러니까 A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금 복잡하게 생긴 이런 정의가 있어요. 이런 수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사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AI-K가 AI-K 마이너스 AI-2K 이거를 뭐 모두 성립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AI 값, 그러니까 쓸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를 한 3번 정도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하게 뿌려진다고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위에서 나왔던 정의대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정의대로 n 세제곱짜리 코드를 돌리면 그냥 풀립니다. 그러니까 A가 1000개인데 그냥 0번째, 1번째부터 정의대로 해놓고 그 다음 AI번째를 구하는 과정을 2부터 그리고 모든 J에 대해서 그리고 그 J에 대해서 작동하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그 모든 값을 구하는 이런 코드를 i는 2부터 그 구하고자 하는 값까지, 그러니까 1000번째까지 다 구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런 간단한 문제예요. 그 정의대로 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 특정 값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값을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n번까지 다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문제 A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뭔가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이거보다 더 n 세제곱보다 더 짧게 푸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네, n제곱 풀려요. n제곱을 어떻게 풀어요? 그냥 DP 돌리면 되는데. 응? 잠시만요. 네. n제곱으로도 풀려요? 네, 문제는 아니고 제가 n제곱으로 풀었어요. 한번 봅시다.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러게요. 잠시만요. 저한테 소스 코드를 보내도 되고. 그냥 정확하게는 n제곱이라기보다는 그 네. A번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프처럼 해가지고 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대충 만까지 했는데 500을 거의 500 갈 일도 별로 네. 없죠. 네, 500 갈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그냥 여유롭게 1000 정도를 잡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AN의 그냥 맥스를 그냥 1000으로 잡고 네.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지?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I 작은 거부터 DP를 채울 건데 네. 일단은 DP를 채우기 전에 이 값이 그 I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를 기록하는 배열을 하나를 만들어요. 임시 배열을. 네. 뭐 대충 TI라고 저는 했는데 그 TI는 대충 잠깐만요. 그냥 화이트보드인가? 이건가? 여기 써야겠네요. 네. 어딘가에 쓰시면 제가 따라갑니다.
예, 예. 아, 제 코드를 좀 보고 쓰려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보자. 큼직큼직하게 써야겠어요.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뭐라고 쓰신 거죠? T. 아까 방금 말했듯이 t 배열은 이제 이 값이 여기 di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괄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네, DI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은 앞에 이렇게 한 다음에 1부터 쭉 1000까지 올라가면서 보면은 이제 true가 아닌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아, true가 아닌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이제 d로 설정해주면 di로 설정해주면 이제 n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각 D 값에 각 그 값에 대해서 그 이 값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거를 찾아서 그게 아니게 되는 순간을 그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어쩌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냐면은 이 n세제곱 솔루션도 이걸 찾다 보면은 중간에 다 잘리거든요 아마도. 이제 다 지웁시다. 와. 그러니까 AIK 이런 거 찾다 보면 중간에 안 돼서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저 밑에 있는 저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이 정도 구하고 잘리겠구나라는 걸. 완벽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0 정도 가면서 이게 한 100도 갈 일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n 세제곱 중에 한쪽은 대충 100 정도로 쳐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한 1억 안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 문제예요. 저 표를 보고. 그러니까 저 표를 보고 믿음을 가지면 돼요. 어떤 믿음이냐? 이게 현대 컴퓨팅 파워로 시간 안에 될 거라는 믿음을요. 네, 그러니까 n세제곱으로 풀어도 돼요. 저 문제. 왜냐면 저 표가 n세제곱으로 풀라는 힌트예요. 저게. 대충 이 정도 1000까지 가도 여기 한 100, 여기 한 100도 안 건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 n세제곱으로 풀어도 하나 정도는 대충 100 근처에서 잘리면 1억 안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n세제곱이면 10억이니까. 보통 1억 정도 잡잖아요. 1초에 나올 만한 값을. 뭐 그래도 됩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보기보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치고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최상위권 팀들도 이걸 되게 금방 풀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로 푼 게 6분이었나 그랬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그렇게 일단 문제없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단했던 게 앨범 문제거든요. What's mine is mine.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닝을 하는 시뮬레이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간 몇부터 몇까지 이런 마이닝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뭉탱이로 작업 스케줄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시간까지 작업을 했을 때
몇 가지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는 시간 순 아니면 끝나는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하면 일단 정렬을 해놓고 이 작업들을, 그리고 그 작업들이 이 작업에 대해서 그 작업들 각각의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이 끝나는 시간에 이 시작하는 시간보다 앞선 것들 중에 이 작업을 했을 때 결과값이 가장 높아지는 값을 이 배열에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작업에 대해서 그 각각의 끝나는 시간에 제일 그 효율이 높은 거를 찾고 그걸 맨 마지막까지 하면 한 다음에 이것들 중 제일 높은 값을 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비슷하게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져오는 식으로, 이건 좀 그리디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평범한 스케줄링 문제네. 네, 평범한 스케줄링 문제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몇이나 되냐 그런 게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만이고, 그리고 그 t 그러니까 이 부분 t가 15,000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t가 굉장히 컸다 싶으면 t를 n에 나오는 좌표들만 가지고 좌표 압축을 하고 그랬어야 될 텐데,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t는 15,000이니까 모든 t에 대해서 각각 n에 대해서 따질 때 그 앞에 모든 t에 대해서 따져서 뭐 n 곱하기 t, 그러니까 뭐 오더 nt 이 정도가 나오게 풀이를 짜도 문제가 없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게 I번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I번이 아니라 L번이었죠. L번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그 다음으로 간단한 문제가 I번 문제인데, I번 문제 전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이거를 푼 게 아니라서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해법이 검증이 된 게 아니거든요. 좀 얘기할 테니까 틀린 데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읽고 있어 난 지금. 그러니까 문제 뭐 설명하기 전에 이거 피겨 1.1이랑 1.2랑 둘이 그림 완전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원하서 이그램플 위 different location of not. 그거 다르구나. 다른가? 150이 아니라 145로 바뀌었네. 문제 I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 선들을 전부 정렬을 하는데, 그게 끝나는 부분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선들을 끝나는 부분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이 정렬된 선들에 대해서 그 d 값,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d 값을 하나 정해요. 그러니까 그 d 값은 어떻게 정하냐? 그러니까 그 0에서 뭐 10의 9승 정도 사이에 특정 값을 d 값을 하나 정해놔요. 그리고 그 d 값에 대해서 이 가장 그 왼쪽부터 그 매듭을 하나 놓고 그 다음 거, 그러니까 그 끝나는 점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 다음 거에서 딱 그만큼 가서 d를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점순으로 정렬된 이 상태에서 매듭을 그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봐서 이게 그 정렬된 순서대로 만들었을 때 적어도 d만큼 떨어진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이 d보다 더 위쪽을 찾고, 그걸 만들 수 없으면 이 d보다 더 아래쪽을 더 작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D라는 값을 바이너리 서치를 해요. 이걸 파라볼릭 서치라 그러나요? 캐스트 초대요? 네. 와, 파라메트릭. 네, 파라메트릭 서치. A 아닌가요? E가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이거 권한 어떻게 주더라? 셋다 A라고? 잘 모르겠어요. 어딨지? 역할에 캐스트 저는 그리디가 약해서. 들어오세요. X가 아니고 C라고 합니다. 파라메트릭 서치. 네, 어쨌거나 파라메트릭 서치.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해서 파라메트릭 서치를 하면 되는데, 잠깐 제가 아직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정렬 해야 된다고. 할 말 많아 보이시는 땡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리나요? 문제 문제 원석이 형이 풀었는데 해설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넘나 읽고 풀면 된다고 넘어간다고 해서 나 문제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아직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부분이 그 첫 번째 노드를 잡을 때 왼쪽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지 오른쪽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지를 이런 게 좀 헷갈려 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풀었어요. 디터미니스틱하게 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파라메트릭을 하고 세그트리도 섞어야 돼요. 설명해 주세요. 어딘가에 적으면서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뭐 일단은 요 그려놓은 건 대충 그대로 쓸게요. 네. 일단은 이거 앞에 점 순으로 정리를 쫙 해요. 네. 앞에 점 순으로. 네. 앞에 점이 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딱 일단은 그 앞에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보면은 얘가 무조건 그 뒤에 거보다는 앞에 얘가 포함이 된다는 거를 보장이 되잖아요. 다시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왼쪽에 있거나 같다는 게 보장이 된다고요. 이 왼쪽 끝보다 이전에 처리한 그 구간이 네. 더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구간에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항상 보장이 돼요. 그게 정렬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그트리는 그 선택한 구간의 오른쪽 끝을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라메트릭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i번째 구간을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i번째 구간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i번째 구간이 있으면은 이미 앞에 선택한 것들을 따로 배열에 넣어 놓는 거죠. 저는 X 배열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X 배열은 그 이미 선택한 구간의 어느 위치에 그 노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값을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듭이. 네, 매듭이 어디에 있는지, 노트가 매듭이구나. 네, 네. 매듭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장하는 배열인데, 그러면 일단, 이건 반복문을 돌리는데, 이 매듭 중에, 지금 내가 보는 i번째 얘 구간에 포함이 되면서, 되는 것 중에, 아까 세그트리에 얘의 오른쪽 끝을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의 맥스 쿼리를 구해요. 그러면은, 오른쪽 끝이 최대한 오른쪽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SI랑 비교를 하면은 SI 오른쪽 끝하고 여기에 이미 사용된 거의 오른쪽 끝 중에서 만약에 이미 사용된 거 오른쪽 끝이 더 길다. 오른쪽이 더 오른쪽에 있다. 그럼 얘 두 개를 바꿔주는 거죠.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쭉 채워주면 돼요.
더 유리한 쪽을 바꿔주는 거죠, 계속. 확실히 결국 이게 끝에 부분으로 정렬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하여튼 저는 그냥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비슷한가? 끝으로 정리하는 걸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둘이는. 그걸로 되나? 아니 전 아직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풀리는지에 대한 그래서 아, 어쨌든 제 방식대로 하면은 그게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풀었어요. 그렇게 네, 풀었어요. 그쪽은 확실하게 될 것 같네요. 프로파일 없애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푼 사람이 제일이에요. 이 바닥에서는 푼 사람이 제일입니다. 예. 네, 그렇게 풀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다음 문제는 대망의 제2번. 제2번인데 제2번 푸신 분. 1번이요? 이번엔 1번이 익명의 그 제보자한테 삼각형 그건가? 제 2번, 그 쉬운 다각형. 거. 쉬운 거라고요? 아이씨. 의외로 쉬운 거예요. 제일 쉬워요. 제일 알고 보면 쉬워요. 네, 알고 보면 진짜 제일 쉬워요. A번보다 더 간단하던데. 저거 선 하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는 거 기를 텐데 그렇게 알고 이제 식을 짰는데 계속 틀렸다고 해가지고 멘붕이 왔어 지금. A는 이제 아 라울님이 설명하실래요? 네, 라울님이 하시죠. 네. 그냥 다각형을 대충 그려서 관찰을 해보면은, 네. 일단,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가장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얘의 답이 이거예요. 6일 때의 답이. 여기서 딱 느낌이 온 게, 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N 다각형 복잡하게 있다. 그러면은, 가장 인접한 거 하나 빼고 요거 두 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으면은 N 다각형이었으면 이게 N 플러스 1 나누기 2 각형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단계가 두 개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그 스케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나 직선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나누고 그냥 출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각형을 더 네네. 작은 문제로 만들고 네. 그 작은 문제에서의 답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DP식이 나오는데 그 식을 한번 적어주면 네 저렇게 하면 된다고요? 네.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저것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왜 틀린? 그러니까 저 점화식대로 저 점화식의 결을 그대로 DP를 하면은 된다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 간단하네요. 레스 3이 0이고 레스 4가 1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점화식대로 나는 내 풀이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다. 틀렸으니까 네 그래서 제 풀이가 궁금하신 분은 아니 잠깐만 그걸 지우면 어떡해. 점화식을 지우면 어떡해. 네. 궁금하신 분은 녹화 방송 중에 1시간 정도쯤에 제 풀이가 나옵니다. 네. 3시간 정도 전에 그래서 이 점화식대로 풀면 됩니다. 그게 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각형을 뭐 네, 저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절반으로 쪼갠다는 거죠. 그 절반인 것들 3개로 쪼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예.
그 다음 문제는 다음으로 BHK 이렇게 세 문제가 그 다음 티어인데 H부터 가볼까요? B하지 아니고. B부터 할까요? 아니, 내가 안 읽었다고. 아 B 푸신 분. B 그냥 3DP예요. B가 문제가 뭐였죠? B가 내가 읽었던가? B번 문제는 거리 제곱을 막 더하라는 것 같은데. 네 거리 제곱 더하기. 네, 아 모든 리프 노드의 거리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이게. 네네네. 저 트리에. 네. 그냥 3D. 이 문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누가 제가 할까요? 아, 네. 화이트보드 들어오셨나요? 화이트보드는 어떻게 가는 거야? 아, 그거 제가 링크 보냈어요. 아 그래요. 잠시만. 네, 그 링크로 화이트보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네, 다운로드 해야 윈도우예요 혹시? 아, 윈도우즈 쓰세요? 여기 맥이에요. 맥이에요? 아, 그러면 네. 맥에도 되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맥에서 들어가고 윈도우죠. 있는 동안 다른 분이 하시죠. 네. 문제 B를 네, 문제 B요. 아니면 다른 문제부터 할까요? 하시나요? 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문제를 하시죠. B는 그렇죠. 근데 B는 굳이 아까 3DP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말단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야 되는 정보가 두 개인데 리프부터 올라오면서 하고 하나는 3개 들고 와야 하나는 되나? 디펜스 어쨌든 말단에서부터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의견, 약간 가지고 올라가서 위에서 좀 조합을 하는 느낌으로 네.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는 말단에서 여기까지의 썸, 하나는 스퀘어의 썸. 하나는 개수까지. 하나는 정답. 네, 그래서 대충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수도 세야 되잖아요. 리프가 몇 개 있는지. 개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없으세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전 이 문제를 본 지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리 리프 노드까지 제곱들의 합이랑 그냥 합이랑 개수랑 개수. 이렇게 세 개를 들고 가면서 한 칸 페넌트로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그 거리 값들이 갱신이 되겠죠. 누가 그림 좀 그려봐요. 거리 값들이. 네. 굉장히 이렇게 트리 생긴 뭐 귀여운 트리가 하시는구나. 있다고 했으면은 여기에는 어떤 귀여운 게 있냐면은 값이 3개가 저장돼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 리프노드까지 거리의 제곱 리프노드 지금 이 경우는 리프노드 4개 있겠죠. 그죠? 이 4개까지 거리의 제곱인 거 제곱들의 합 시그마죠.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더한 거 그 합 다음에 개수 제곱 개수. 이렇게 덩어리 3개가 있어야 돼요. 리프노드마다 아니 각 노드마다. 네. 그랬을 때 네. 이제 이 노드에서 길이가 D자리인 부모 노드로 올라간다. 네. 그럼 이 부모 노드 값이 갱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갱신될 때 이 시그마 그냥 더한 거는 여기 뒤에다가 이 개수 리프노드 개수만큼 더해지고 리프노드 개수는 네. 그대로이고 이 제곱은 제곱 쪽이 문제인데.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데 그냥 뭐 적당히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이 그냥 더한 거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2를 곱하고 제가 해볼까요? D를 네, 곱한 네. 거였나? 뭐 대충 이런 식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식을 전개해본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것도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있을 부분 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잠깐만요. 네. 일단 우리가 그냥 거리를 할 때 일단 루트를 일단은 리프가 아닌 거를 루트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 아웃 디그리가 2 이상인 거, 네. 디그리가 2 이상인 거, 그거를 루트로 대충 설정을 하면 이제 나머지가 리프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렇죠. 일단은 이거를 해줄 수 있어요. 일단 루트에서 리프까지 거리를 다 구해요. 네. 그거를 D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U와 V가 각각 그 리프라고 하면은 이거의 거리는 DU 더하기 DV 빼기 DLCA잖아요. LCAL로 할게요. 2 곱하기. 네. 잠깐 뺀 부분이 2 곱하기 뭐죠? DLCA. LCA가 U와 V LCA. 최소 공통 조 아, 그냥 줄여서 L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시그마. 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전개해 보면은 du 제곱 이 du, dv, dl도 uvl로 바꿀게요. uvl. 네. 그러면 u 제곱 더하기 v 제곱 더하기 4l 제곱 여기에 플러스 2uv 빼기 4ul 빼기 4vl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하려면은 필요한 정보가 일단은 여기 LCA까지 거리 이거 있어야 되니까 루트에서 현재 노드까지 거리를 저장하는 배열이 필요해요. 일단 그걸 디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EUV하고 EUV하고 4UL하고 4VL에서 보면은 이거를 전부 시그마를 씌워주면은 L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U 곱하기 시그마 V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 시그마 U 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 합을 하는 거를 뭐 대충 뭐 S1, S2 제곱의 합은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잘 해주면 돼요. 아니, 잘 해주면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유리엘 씨는 지금 잘 해준 대우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네. 요 위에 이 식을 시그마가 앞에 있잖아요. 이 시그마를 안에 넣어주면은 U의 S2가 되고 이거 U가 이거 V가 S2 V의 S2 U 요거 4L 제곱은 잘 생각해보면 그 U에서의 개수가 그 C1이라고 하고 V에서의 개수가 C2라고 하면은 4L 제곱 C1, C2가 돼요. 그리고 EUV는 말 그대로
S1, S2, S1, S1, U에서의 S1, V에서의 S1 이거 두 개 곱한 게 되고 2 곱하기 요거는 이제 4 빼기 4 잠깐만요. U에서의 S1 그리고 L인데 잘 생각해보면은 요것은 U에서만 보는 거고 요거는 V에서의 개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count V 그리고 빼기 4 V에서의 S1 그리고 L 곱하기 count 1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주면 돼요. 이게 인자가 6개라서 복잡해요. 네, 인자가 6개라서 복잡하네요, 굉장히. 음, 그러니까 저 식을 전개해서 그 결과가 되는 식을 구해서 네, 쭉 올라가는 거죠. 네, 쭉 올라가서 그거를 그 DP를 하면 된다는 잘 거죠. 해주면 됩니다. 설명한 동안 이제 빨간색 식에 대한 것도 정리가 얼추 됐는데 어떻게 지우지? 그 뭐냐 펜 눌러보시면은 안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만 지우고 싶은데. 컨트롤 Z. 오,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 과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 그게 아니라 과정 일부를 남겨볼까요? 안 되나? 크림슨. 다시 실행. 오, 아, 크림슨. 지금 제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남길게요. 들은 바에 의하면은 리프노드까지 거리들의 그 리프노드끼리 이제 거리의 제곱을 구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네. 리프노드끼리 구해야 되네. 네, 리프노드끼리. 그러니까 모든 리프노드의 쌍에 대해서. 찍어라. 그러면은 저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풀었으니까 맞겠죠, 당연히. 그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바닥에선 푼 사람이 제일 셉니다. 아니 왜 아깝게 나오고 있어? 컨트롤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 야, 컨트롤에서 끝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저 과정을 통해서 저 리프노드 그 노드를 그 위로 한 칸씩 올려가면서 아니 다 사라져 줄래요? 왜 아까 한 틱택투도 나오는 거죠? 진짜? 와, 야, 나갔다. 다 나온다. 아니 도대체 뭘 누르? 네,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워주세요. 네, 그렇게 풀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B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뭐야, 다음으로 빨리. H랑 K가 있는데 H부터 풀래요? K부터 풀래요? 화면이 왜 이래. 안 나온다. H부터 갑시다. 네. H 같은 경우에 문제는 그 건조기죠. H가? 아니 H가 H가 뭐냐? 스타렉존이구나. K부터 갈까요? K 건조기. K부터 가게. 네, K부터 가죠. 건조기 K번이 원이 이거 문제 화면 띄우고 있나요? 네, 문제가 떠 있어요. 그 건조기 안에 들어간 옷마다 이제 RGB 색상 값이 있고 네, 그 색상들의 평균을 이제 RGB 저렇게 그러니까 빨간색의 평균을 R, 녹색들의 평균을 G, 파란색의 평균을 B라고 놓고 걔네들 그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을 더해서 어떤 C라는 값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값이 최소화되게 만들고 싶은 건데 네, 그냥 건조기에다가 옷을 건조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건조기를 두 개를 돌리는데 어떻게 나눠야 저 값의 저 C값이 합이 최소화될 거냐. 최소화 되겠는가가 문제죠. 그렇죠. 사실 이건 제대로 된 풀이라고 또 하기 좀 뭐하긴 한데 우선 건조기가 하나일 때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일 때만이라는 게 어딨죠? 그냥 저 값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네. 하나일 땐 쉽죠. 하나일 때는 저게 쉽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하나일 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일 때는 이제 또 제곱들의 합에다가 이거 뭐 표준 편차 그 계산식 구해보시 한 번쯤 구해봤으면 다들 감으로 오시겠지만 음. 나가 괄호. 돈 띄어쓰기 해줄게. 나누기 n 음. 이거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건조기가 두 개여가지고 한쪽에는 이제 뭐 건조기 한쪽에는 뭐 K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n-K가 들어가가지고 네. 각각에 대해서 이 식을 계산한 결과를 구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식을 막 정리해서 해다 보면은 뭔가 답이 안 보입니다.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식을 깔끔하게 포기했죠. 얘를 갖다 버리고 그냥 네, 그 사라졌고요.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풀었는데 아까 채팅창에서 말했듯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얘를 네, 이걸 신앙심 주도기 보면은- 개발이라고 하죠. 신앙심 믿음에 의한 풀이. 얘를 만약에 3차원 좌표로 그러니까 RGB를 각각 X, Y, Z 좌표로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첫 번째 건조기에 집어넣은 거, 네. 파란색 점이 이제 또 다른 건조기에 집어넣은 그 빨래물들이라고 했을 때 저 C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얘네 둘을 가로지르는 어떤 깔끔한 평면이 있어가지고 네, 무지갯빛 그 평면이 무제입변 평면 기준으로 이제 이 평면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1번 건조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뭐 2번 건조기에 집어넣고 다 몰아넣으면은 저 값이 최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전. 믿음이에요? 아, 저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 이 사람들. 이거 아니, 이 사람들 나 빼고 다 같은 심 믿어. 이거 믿음입니다. 이거라도 그 믿음이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 수식이 분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리의 식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네. 태양 그리지 말고 종교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점이 이 평면보다 더 멀리 있는 점이 이 2번 건조기에 선택되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선택된 게 더 짧아진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면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면은 그냥 보면은 점이 100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점 3개 잡아가지고 이 문제 조건들 잘 보면은 그 점 4개가 한 평면에 없고 뭐 점 3개가 한 직선에 없다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아무 점 3개 잡아가지고 이 점 3개를 포함하는 평면 하나 구한 다음에 이 평면을 이루는 그 식이 그 뭐라지 법선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네, 그 법선. 아니, 그렇게 했어요? 네, 좀 그렇게 씁니다. 이럴 수가. 법선 벡터 나오면은 이 법선 벡터에다가 어떤 특정한 점을 곱해 이 벡터랑 이 점이랑 그 뭐라지?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 평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옵니다. 딱 하고
심지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니까 평면보다 뭐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오죠. 오. 예, 바로 틱 대입하면 나와가지고 그 이걸로 통해서 이걸로 이제 뭐 2번 건조기 넣을지 1번 건조기 넣을지가 바로 결정되긴 하는데 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신경 쓴 부분이 이 삼각형 잡은 이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 세 개는 어떻게 써요? 저는 그냥 8가지 경우 다 대입했습니다. 야, 역시. 이거 뭐 아, 얘가 저는 위에 직선을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 아니면은 8가지 다 해야 하셨군요. 밑에 있는 거 8가지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하면 뭐 대단하다. 어쨌든 답이 나오겠죠. 네. 답은 나오겠죠. 확실하네요, 이건. 물론 근데 아까 그- 사승이라는 믿음 저 뭐라 무지갯빛 믿음에 대해 예, 이거 아, 나도 저런 평면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2점을 끄어가지고, 아 이게 그걸 법선 벡터로 잡았어요. 아 저도 네. 그럼 평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면에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값이 n개가 딱 나올 건데, 그 순으로 다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틀렸어요. 틀린 사람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이 평면 위에서의 세 점을 어디다 넣는가는 그 8가지가 나오고 그 8가지를 다 하면 그 중에 뭐 답을 거르고 지나가진 않겠지라는 거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이 합해져서 이 평면으로 구분될 거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평면인 얘들은 이렇게 8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거다. 구분하면 모두 하나 나오겠다. 그 다음에 n 사승을 돌려도 답이 나온다. 이 믿음에 대한 증명하실 할 수 있는 분. 프루프 바이 AC 말고 없는 것 같으니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방금 잼님께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시오. 네. 대중은 그리고 다음 진짜- 문제 푸느라 바쁘니까요. 너무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H1인 풀이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것들을 다 치우고 H번으로 가도록 하죠. 와. H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스트라이크 존이죠. 그러니까 위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정의가 설명이 돼 있고 이런 그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들은 스트라이크 존에 포함되고 어떤 점들은 스트라이크 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정보가 주어지죠. 이때 저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여기 이 뒤로 설명해 주세요. 저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이거 푸신 분 없나요? 예? 제가 근데 지금 거시기가 접속이 안 돼서 거시기요? 거시기 네. 그 보드가 안 돼서 전 대충 입으로만 풀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평면에 점이 박혀 있는데 점이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이에요. 네,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이에요. 또 평면 안에다가 임의의 엑시스 패러럴한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 건데 네. 직사각형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 점들은 플러스고요. 빨간색 점들은 마이너스예요. 아,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이 파란색 점들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 이 빨간색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얻는 네, 직사각형을 그래서 그립니다. 네. 근데 이제 각각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이제 개수만큼 이제 가중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파란색은 하나에 5점, 빨간색은 3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다 인풋으로 주어지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때 이제 이미 아까 우리가 그린 그런 녹색 렉탱글 있잖아요. 그런 네. 임의의 렉탱글을 하나 그려서 네. 최대 점수를 뽑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네, 제일 최적의 최고 점수.
사각형. 파란 거 왜 지워? 내가 다시 그릴게. 이제 파란 거가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되고 빨간 거가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거죠. 이제 네래. 그림 봐가지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 직사각형 밖에도 막 플러스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녹색 사각형을 정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값들의 합이 최대가 되게 만들었어요. 약간 네. 전해질처럼 바뀌었네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전해질 그림을 풀어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제 빨간색, 파란색 점이 1000개씩 주어져요. 생각을 해보면은 저 녹색 직사각형은 이 녹색 직사각형의 경계는 굳이 뭐 파란색 점들과 다 있어야겠죠. 이게 뭐 빨간색과 다 있거나 어중간하게 둥 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점이 이제 1000개니까 그럼 좌표축을 플레인 스위핑을 해서 이제 1000×1000으로 쪼갭니다. 아, 제가 파란색에 그다음에 대한 것만 고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좌표축은 1000×1000, 네, 파란 색깔로 다시 쪼개고요.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1000×1000 그리드에다가 알랄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의 정보를 잘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바꾼 다음에 이제 각각의 직사각형에 대해서 그 각각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점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을 해놓으면 1000×1000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1000×1000 그리드에서 최대 썸을 가지는 렉탱글을 찾는 문제로 변해요. 맞죠? 그 문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n3승짜리. 네. 예. 네? 그래서 n제곱 로그 n. 그 유명한- N3까지는 저는 예, 저도 N3까지밖에 몰랐는데 으로 풀어서 맞았어요. 이 금광이잖아요, 금광. N3 풀어서 맞았습니까? 어? 맞아서 더 금광이잖아요. 금광. 그 유명한 금광. 뭐 그러니까 약간 최적화를 했어요. 근데 오더가 변하진 않았어요. 그냥 깎았어요. 난 와, 아. 대단하다. 어떻게 했다고요? T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무슨 기적 체험을 한 거죠? 할렐루야, 좌맨. 다음엔 우선 야, 금광 풀이대로 그대로 풀면 돼요. 금광이 뭐죠? 그 금광이라고 아주 유명한 세그 스위핑 문제가 있어요. n제곱 로그 n. 아, 이래서 정월 출신들은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백준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 이 문제 자체는 원래 되게 유명한 문제여서 그러니까 유명한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네. 네, 그 궁금하신 방송 돌려보세요. 방송 주인장한테 방송 돌려보라고 하는 아니 도대체 내가 정말 너무 급하다 화장실 좀 갔다 오자 하고 갔다 왔더니 뭔가 신앙 왜 이렇게 아, 중요한 건 이게 n 삼승이 되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오더만 보면 사실 n제곱 로그 n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라고 한 부분이 그냥 저는 n3승을 그냥 살짝 깎았어요. 그냥 루프 최적화를 살짝 했어요. 멋지네요. 그러니까 나옵니다. 레지스터 인트 막 이런 거 쓰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n제곱 로그 n은 그러니까 n번 스위핑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위핑을 통해서 세그트리에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세그먼트 트리에 그러니까 x 좌표를 L부터 R까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L부터 트리 설계하다가 망해가지고 X 범위가 L부터 R까지인 점을 전부 세그트리에 넣는다는 소리예요. 네. 이런 정의로 해서 세그트리에 넣으면은 이거는 직선에서 최대 부분합을 구하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세그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인자를 여러 개 써서.
그러니까 어떤 인자수냐면 Rmax, Lmax, sum, 그리고 진짜 맥스, 우리가 구하는 건 맥스. 이 맥스, 그러니까 루트에서의 맥스 이게 세그 전체에서의 그냥 전 최대 그거가 될 거고, Rmax는 오른쪽 끝이 포함되면서 최대인 구간, Lmax는 왼쪽 끝이 포함되면서 최대인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썸은 모든 구간 다 합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4개의 값으로 잘 조절해주면 이제 맥스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체 구간에서 맥스 값. 그래서 그거를 쭉 루트까지 올려주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그거를 방금 여기에 L부터 R까지 이렇게 스위핑을 한다 했잖아요. 네, 모든 LR에 대해서. 네, 모든 LR에 대해서 다 하면은 N제곱개고, 그리고 그렇죠. 업데이트 하는데 로그니까 N제곱 로그 N.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세그먼트 트리를 만들 때가 그러니까 저 값을 넣거나 빼는 게 그 빼는 작업이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 넣거나 빼는데 로그 n만큼 들어가고 스위핑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냥 스위핑을 N번 하는 거죠. 네. 좌표 압축을 해서 총 2000개, 최대 2000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0부터 출발한 스위핑, 1부터 출발한 스위핑, 이렇게 해서 2000부터 출발한 스위핑까지 해서 2000번을 스위핑하는 거죠. 2000의 제곱. 네. 그래서 N제곱 로그 N.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H까지 했고 이제 K번 했나요 우리가? 네, 했어요. 그 다음은 G인데 믿음의 풀이. 왜 이렇게 오늘 신앙심에 대한 그 체크가 왜 자꾸 주사위 굴려야 될 것 같은데. 신앙심 체크합니다. 연말인데 믿음이 없으세요. 정말 저는 믿지만 믿지 않아요. 주사위만큼 믿음직한 게 없는데 씁쓸하다. G번 문제, same 컬러. G 푸신 분. 네. G는 어떤가요? 그나저나 잠깐만 G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 G를 풀고 나면 그 다음 네 문제는 한 문제라도 푸신 분 있나요? 뭐 풀어요, 저는. G를 풀고 나면 남는 문제가 A가 아니라 D, E, F, C, D, E, F거든요. 팀이 E랑 F는 풀었는데 제가 푼 건 아니라 뭐 그냥 브리프,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노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그거랑 D에서 실패한 저의 2시간 동안 삽질기. 네, 그럼 G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G는 same 컬러란 문제고 어떤 그 점들의 집합이 주어지고요. 그 위에 그 점들에 대한 색이 주어지고 그 점들에서의 집합을 만드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설명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 C라는 집합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C라는 집합을 가능하면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C라는 집합을 어떻게 만드냐면 S-C, 그러니까 C에 안 들어가는 점들 모든 S-C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모든 점
P에 대해서 그 P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P랑 같은 컬러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장 가까운 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같은 컬러여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상에서 그 C를 최대한 작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S-C를 최대한 크게 하려면 어떻게 집합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아까 빼먹은 조건이 그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을 때는 그 가장 가까운 점은 C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푸셨나요? 저는 세그트리의 파라메트릭스 갔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관찰이 필요한데 네. 일단 그림으로 잠깐만요. 네. 뭐 점이 잠깐만 다 점을 지우고. 그냥 네, 다 지우고. 네네. 점을 잘 판단해 보면은 네. 파란 점, 빨간 점 이렇게 막 반복되는 걸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하나의 구간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거를 하나의 구간으로 잡아요. 그냥 네. 연속적으로 색깔이 같은 구간을. 네. 그러면은 이거 정답의 하하는 이 구간의 개수예요. 최소한 구간 개수보다는 커야 된다는 관찰할 수 있어요. 하한이 구간 개수고 그거보단 커야 네. 한다. 왜냐면은 이 한 구간이라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쪽에 속한 어떤 C집합의 하나가 속하면은 얘 가장 가까운 게 여기가 되잖아요. 파란 점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하나라도 C에 속해야지 얘 나머지 전부가 전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잠깐 얘 상한이 2 곱하기 구간 개수예요. 한 구간엔 2개 이상이 필요가 없다. 네, 2개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양 끝에만 전부 C로 잡아주면은 요 사이에는 가장 가까운 게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이래요. 전부 이렇게 잡아주면. 뭐 이렇게. 네. 일단 이 두 가지 관찰을 해요. 이 두 번째 관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거가 그 실제로 그 조건에 위배되는지 볼 필요가 없이 맨 끝에 점만 요 두 개씩만 보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아하. 그러면은 이제 세그트리를 DP로 잡을 거예요. 세그트리 DP를 그냥 DI를 I가 C집합에 포함되면서 최소인 개수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I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얘가 I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채워가니까 얘 오른쪽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왼쪽만 신경 쓸게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얘하고 얘의 거리 하고 이 거리를 신경 써야 되죠. 첫 번째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얘랑 얘의 거리와 어디 있어 요 거리. 이 두 개를 신경 써야 돼요. 네. 요 위치를 L이라고 하고 요 위치를 R이라고 하면 요건 파라메트릭으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L과 R 사이에 DP 값 중에 최소값에 1을 더해주면은 얘의 DP 값이 될 거예요. I번째의 DP 값.
이렇게 되죠. 음. 이렇게 세워놓고 DP를 다 채운 다음에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오른쪽에 구간이 마지막으로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해서 그러면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 얘에 대한 최소값 쿼리를 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왜냐면 얘보다 오른쪽에는 없으니까 요 중에 아무데나 하나만 되면은 얘가 포함되면 얘 오른쪽은 전부 다 유효하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요 중에서 최소값 쿼리를 해주면은 정답이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다고 아주 간단한 것 같진 않지만. 네. 하하하하. 만만치 않네요, 확실히. 이상이 G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지 않나요? G 다음은 이제 이거는 제가 풀어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이 G 다음은 이제 정말로 그 최상위권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문제들이죠. 네, 그래서 좀 있으면 5시가 되는데 5시가 되면 그 스코보드 공개 행사를 시작하겠네요. 네, 그래서 CDEF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쟤님 그러니까 팀에서 뭔가 푸셨다고 하셨죠? 저희 E랑 F는 해결을 했고요. 네, E랑 일단 뭐 F부터 볼까요? 네, F부터 잠시만요. F 본 문제가 무섭게 F1 문제가 문제를 네. 저 이거 읽지도 않았어요. 설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점이 몇 개지? 1000개가 주어지고요. 네, 1000개쯤 주어지고 뭐 그 점이 1000개가 그 중에 점을 4개를 고르면 이제 무조건 사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뭐 XY 좌표로 주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사각형을 찾을 건데요. 그 네. 각각의 사각형마다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조금 복잡하네. 사각형이 컨벡스면은 2점이고요. 만약에 컨벡스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런 180도가 넘는 각도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1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3점이랑 4점은 뭐냐면 이 전체 사각형 중에서 가장 작은 넓이를 가진 사각형을 A라고 할게요. 그 A의 넓이랑 똑같은 넓이를 가진 둔각이 있는 사각형은 3점이고요. 컨벡스는 4점이에요. 가장 작은 사각형이라는 건 어떤 네 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각형을 이렇게 딱 점을 4개를 찍어서 만들면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전체 데이터셋에서 가장 작은 사각형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데이터셋에서요? 그러니까 주어지면 그 1000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사각형의 조합 중에서 전체 중에서 네,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넓이랑 이제 똑같은 넓이를 가진 사각형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넓이를 가진 애들 중에서 컨벡스인 애들은 4점, 컨벡스가 아닌 애들은 3점. 점수 폴리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냐 아니냐 가지고 1점, 그리고 컨벡스냐 아니냐 가지고 2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맞는 얘기가 exactly A인 경우가 플러스 2점씩 주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각형마다 1점씩, 그리고
A보다 큰 X면은 1점. 네, 그러네요. 네, A보다 큰 경우에는 2점 더 그러니까 A랑 넓이가 같은 경우에는 2점 더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컨벡스면 1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네요. 사각형이면 기본 1점 주고. 네, 사각형이면 1점.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찾아보면 돼요. 각각 조건을 맞게 아,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 사각형을 찾는 거는 점 2개를 잡아요. 네. 점 2개를 잡아서 얘들을 그 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그 점 2개를 선분을 연장한 직선을 만들었을 때 반평면 2개가 생기는데 양쪽에서 하나씩 고르면 사각형 되겠죠. 그렇죠. 얘가 왜냐면 대각선이니까. 얘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쭉 고르다 보면 뭐 중복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놀랍게도 컨벡스가 두 번 세지고 비컨벡스가 한 번 세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적당히 그냥 입으로 풀면. 그래서 그렇게 쭉 돌려가면서 카운팅을 하면은 이제 선 잡는데 제곱, 그리고 양쪽 이제 앞뒤로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1승 해가지고 뭐 1승이 붙어가지고 n 3승인데 저희는 또 이제 1000에 n 3승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루프 언롤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한 땀 한 땀 풀어내서 맞았습니다. 최적화 문제였어요. 이거에 진짜 거의 마라톤처럼 본 최적화 문제였어요. 다른 솔루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맞길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n의 세제곱에서 커팅을 잘해가지고 중간에 딴 데 갔다 오느라 풀이를 잘 못 들었는데 과방송 풀이가 별게 없어요. 그냥 다 해보는데 최적화를 한다기 때문에. 아하. 생각보다 그렇게 근데 최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왔는데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거는 하다 안 돼서 루프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루프 언롤링이라고 루프에 쓸 내용을 우리가 손으로 2번씩 복사 붙여넣기 하면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A씨를 받은 거예요? 거까지 했는데 나오길래 더 안 했죠. 정확히는. 일단 그거는 정식 풀이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때요? 네, 맞으면 장땡이지. 맞아요, 장땡. 저희 그것도 그렇게 풀고, 잠깐, 맞아. 이 문제도 그렇게 풀었구나. 네. 이 문제 그렇게 풀고, 그 다음 이제 2를 가보면은, 사실은, 네. 그러게요. 좀 그러네요. 왜냐면 얘도 n이 2000인데, 저희는 3승에 커팅해서 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세트에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2는 그리고 뭐, 시간 제한도 3초니까, 혹시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을까. 저희 작은 소망도 있는데. 네. 2는 문제 설명을 할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문제가 이제 뭐 앞에 가타부타 좀 말이 많은데 그 그림 2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인터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터벌이 서로 겹치면은 엣지를 놓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벌을 옆에 그래프로 그린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부분 엣지가 많이 있는데 V1이랑 V6는 엣지가 없죠. 왜냐하면 인터벌이 전혀 겹치지 않으니까. 1이랑 그래서 6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벌들이 주어지고요. 저 인터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래프로 바꾼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시퀀스를 구하려고 해요. 이 시퀀스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이 시퀀스 여기 써 있는 CK 가로 열고 G 가로 닫고인데 C에서 이 K가 뜻하는 게 K가 0이면은 이 노드 중에서 연계를 제거했을 때 우리가 얻는 커넥티드 컴포넌트 개수의 최대값. K가 1이면 모든 노드에서 하나를 제거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최대값. 커넥티드 컴포넌트 개수의 최대값.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노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골라내가지고 그래프를 동강동강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프를 많이 끊어놔서 그 끊어진 컴포넌트들의 개수를 찍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K가 0일 때, 1일 때가 쭉 n일 때까지. 아하.
저희는 2차원 공간을 가진 DP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그 현재 몇 번째 노드인가, 두 번째는 또 몇 동강을 낼 계획인가. 그리고 DP 값은 그때 이제 필요한 제거해야 되는 노드의 개수를 하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3차원으로 이제 풀이가 나오는데 거기다 오더인을 붙여서 걔를 열심히 커팅을 해서 적당히 나와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뒷부분이 좀 마법 같지만 그래도 테이블 디피니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뭔가 마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좀 돌려보세요. 알 수도 있어요. 아! 네, 뭐 그렇고요. 제가 마력이 마지막- 부족해서 신앙심이 기본은 이제 부족해서. 저는 실패는 했는데 그냥 접근한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저의 수학적 증명의 무결성을 여러분이 챌린지 해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지금도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거든. D요? 네. 네. 문제가 뭐냐면 사다리가 주어져요. 사다리 게임에서. 네. 심지어 중국어가 잘려있죠, 여기. 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약간 저희는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원정원 팀들을 낚기 위한 문제가 아니냐,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기 위한 약간 이런 약간 해안에 있는 문제다 이제 개소리하면서 풀었는데, 사다리가 주어지고 그럼 이제 사다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사다리에서 그렇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이 가로 발을 많이 없애면서 원래 결과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없애면서도 원래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사다리를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됩니다. 사다리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가운데 발을 하나 설치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거기는 두 친구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딱 수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이게 그러면은 같은 애들이 이렇게 수합이 됐는데 혹시 아래에서 또 같은 애들이 수합이 되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둘이 자기의 그거 목표가 두 번 바뀌었으니까 이거 떼내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건 확실하게 바꿀 수 있죠. 라고 해서 네. 그쵸. 그거는 확실히 그 두 개는 떼내도 원래대로 가겠죠. 네. 동시에 떼내면. 그래서 그걸 다 제거했어요. 네. 틀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 두 개 말고 여러 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저의 이제 이게 좀 직관적인 저의 그런 접근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루프 하나를 만들어 뭐- 보면 그런 결국에는 루프가 있든 사이클이 있든 뭐가 있든 얘네들이 이렇게 제거했을 때도 이 결과가 유지되려면 약간 결국엔 아래엔 다시 나와야 돼요. 한번 나온 게.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은 이들의 결과에서 좌우 관계가 바뀌어버린 건데 그 좌우 관계를 한 번 더 바꿔줘야만이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가 유지가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브릿지를 만나지 않고서는 얘들의 상대적인 관계가 바뀔 수가 없어요. 한 번 바뀌어버린 상대 관계는. 되지 않는 그런 브릿지들은 다 필요한 브릿지고, 반복이 되는 거는 5번 반복이 됐으면 짝수기만큼 드러내는 거죠. 이제 하나는 남겨두고. 이 정도 하면 증명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뭐가 문제인지, 내가 코딩을 잘못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의 증명은 그렇습니다. 좌우 상대 관계 룰에 의해서 브릿지는 홀수계 하나만 있어야 되고 여러 개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런 브릿지가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다른 일이 일어날 일도 없다. 왜냐하면 한 번 있는 거는 꼭 필요한 브릿지니까.
그래서 그 이상입니다. 지울 수 없는 브릿지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울 수 있는 것들 어떻게 찾니까. 지을 수 있는 것들이요. 네. 그걸 찾는 거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처음 그 사다리를 그냥 딱 흘려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네. 시뮬레이션을 쭉 하면서 각각의 브릿지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애가 각각의 브릿지를 한 번씩 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모든 브릿지는. 그래서 그 브릿지마다 그 정보를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냥 쫙 정렬을 했어요. 브릿지에 그 올라온 애들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그 정렬된 순서에 뭉쳐있는 애들은 이제 다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니까 짝수면은 짝수게 그 한 개 남기고 다 버리고, 짝수면 다 버리고, 홀수면 한 개 남기고 다 버리고. 그게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는 짝수계에 있는 것, 짝수계를 전부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짝수계만큼 남겨놓은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뭔가 마법 같은 일들을 잘 해결해서 남은 사다리 개수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나 뭐 홀수가 있는 것도 어떻게 되거나 제가 코딩에 틀렸거나 뭐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홀수짜리 그 길이가 홀수인 어떤 사이클이 있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던가, 아니면 2보다 더 큰 사이클 의 문제라던가. 그만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나요?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발생할 수 없죠.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은 발생할 수 없는데, 그럼 길이가 짝수인 사이클인데 두 개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넘어간 애들은 다시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어렵네요, 꽤. 그래서 뭔가 제가 단단히 놓치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문제,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겠는 문제가 C거든요. 저희가 대충 를 하다가 던진 문제인데 네. 정의 같은 경우는 꽤 간단해요. 뭐 C는 이렇게 원형으로 원에 빙 둘러서 이렇게 그 1호 2 4 6 3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1호 2 4 6 3 3 4 6 5 2 6 1이라 그러면 뭐 3부터 3 4 5 2 6 1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원형으로 저렇게 섬에 마을이 있는데, 이 섬 위에서 그 특정 순서대로 그 마을을 순회하는 그 선을 만들고 싶은 그런 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해는 316452인데 316452가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을 번호 순서대로 316452 순으로 이렇게 길을 하나 찾으려는 건데, 이 길의 조건이 일단 모든 마을들을 한 번씩 거쳐야 하고, 그리고 셀프 인터섹팅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가로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스스로 교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두 개의 섬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마을 번호, 그러니까 마을 번호의 그 순열이 가능한 마을 번호 순서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하면 -1을 출력하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정의는 간단한데,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어떤 시작 점에서부터 그 방문 가능한 노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왼쪽으로 넓히거나 오른쪽으로 넓히거나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양쪽에 다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는 이거를 전부 일단 이게 n이 10만까지기 때문에 이걸 전부 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TSP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두 개의 섬에 공통적으로 되도록 어떤 경로를 구하는 문제인데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경로를 구하면 됩니다. 아는 분. 뭔가 시도한 게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제곱은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적당히 랜덤하게 몇 개 점에 대해서 그냥 시도를 했죠. 시작점을 잡고 뭐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건 실패했고 그러니까 한 시작점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서 정해지면 공식 해법이 올라와야 될 텐데. 근데 근데 제 생각에 올솔브가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대회 결과가 문제가 그렇지 않아서 아마 곧 누군가 풀어주지 않을까요? 카페 마운틴이 풀지 않았을까라고. 뭐 거기도 그렇고 이쪽도 일단 저 거시기 더불어 몰라 파티에서 풀었는데. 아 그래요? 저희 미러 컨테스트는 지금 결과 다 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는 보니까 여기서도 카이스트가 풀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친구들은 뭐 알고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돔저지에 뜨는구나. 네네네. 일단은 올솔브 대회입니다. 미러 거. 그렇군요. 일단은 이 마지막 문제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너무 뭘 못한 것 같아요. 아직 감기가 다 안 떨어져가지고 뭐 그렇다고 원래 그렇게 잘 푸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없는 대회였고 그럼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포비아의 영광의 제로 솔빙. 어? 영광스럽다. 하나도 못 풀었다고 오늘? 하나도 못 풀었어. 영광스러운 제로 솔빙. 와. 뭐 하시다가 일단 제2번 풀다가 망했고요. 제2번 풀다가 막 GP식 잘 짠 것 같은데 계속 틀렸다 떠가지고 나 이거 모르겠어 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른 문제 잡으니까 다른 팀원이 그냥 2분 만에 풀어버리더라고. 흔한 일이죠.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죠. 말릴 땐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잡은 게 H번이고 H번 풀다가 N세제곱에서 시간 줄인 거 몇 번 제출해보고 안 돼가지고 K번 잡고 그 N 4제곱짜리 코드 제출했는데 계속 틀려가지고 던졌는데 팀원이 이제 이거 소수점 6개짜리까지만 출력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 바꾸니까 맞아봤더라고. 뭐 그 정도면 하나 풀었네. 근데 이게 내가 제출한 게 아니라 그 상대 팀원이 제출한 거여가지고 난 제로 솔브이. 그 정도 하나 푼 거지. 뭐 어쨌거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회 끝나고 벌써 2시간 돼가는데. 네, 이제 슬슬 그 시상식을 시작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상식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하나. 뭐 어디서 누가 캐스트 하나요? 방송방이 있나요? 공식 없어요. 공식 페이스북 공식 페이스북에 하나요? 공식 페이스북에 뭐 있나요? 시상식 순위 공개식 회식은 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를 예정입니다라고 와우.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어딨어? 공지가 적혀. 보자. 시상식 언제부터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시간은 안 적혀 있어. 그거 기다려야 되나?
뭐 전통적으로 5시 아닙니까? 원래 2시간 뒤니까. 이거 그럴 것 같은데 5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광고하고 회사 소개하고. 기다려볼까요? 기다려보고 그거나 볼까? 슬슬 일단 시작할 때가 되긴 했거든요. 물어볼까? 공식 페이스북에는 2018년 아니, 이후 글이 없는데. 그냥 지금 여기 채팅창에 누구 없어요? 누구 언제 시작할 것 같아요? 대회장에 계신 분 언제 시작할 것 같아요? 얘기 좀 해봐요. 대회장에 계신 분 손. 시청자와 소통하는 중계되는- 방송이 드립꾼이 중계되는 먹어가지고. 80명이 사실은 대회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이렇게 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피곤해. 나 세 문제 봤는데 피곤하네. 제이건 이제- 왜 틀렸지? 80명이 기다려 돌겜을 빨리 해주시죠. 네? 예? 이제 돌겜. 그레이브 키퍼님 돌겜하는 거 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메이플 수가. 2 해주세요. 메이플 2 하세요. 메이플 2. 아 전장 안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ICPC 코리아가 방송을 했었네요. 아 네 그거는 잠깐 처음 시작할 때 했었어요. 정말 하지 징치자마자 않았어요? 방송을 껐어요. 이상하다. ICPC 코리아 방송 안 하는데? 무슨 문제 생겼나? K가 뭐였지? 그럼 저도 다시 방송 시청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